캐나다의 한 농촌. 하얀 털을 가진 개가 들판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많이 뒹굴었는지 고생을 했는지 하얀 털이 온통 얼룩덜룩한데요. 이 개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게 달린 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고칠 수 없는 안구 질환에 걸려 동물병원에서 눈을 적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는 무언가를 입에 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여성 앞에 가서 그 무언가를 툭 내려놓자 여성이 기겁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서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개가 물어온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캐나다인 레이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키운다면 어떤 동물을 키우시나요?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패럿? 세상에는 참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있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의미가 확장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도 반려동물을 키운다고는 해야겠네요. 저는 집에서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새 외에도 동물이 많은데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서 반려동물이라고 하긴 좀 뭐하네요. 다 가축들이라서요. 저는 농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분명 도시인데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농촌에 사시던 작은 아버지 댁에 저와 동생이 맡겨졌죠. 좀 슬픈 이야기네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병이나 노환으로 돌아가시면 그나마 금방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너지기 일쑤죠. 당시 저와 동생은 꽤 어린 나이였는데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서 동생은 한동안 실어증에 걸렸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고는 있지만 이전에 행복하던 때로는 못 돌아가요. 애석하게도 말이죠. 농촌에 살면서 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에 대학은 안 갔습니다. 저나 동생이나 작은 아버지의 밭에서 농사나 지었죠. 학생일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는 따로 일꾼을 구하지 않고 저희를 썼어요. 먹여주고 재워주셨는데 보수도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하며 묵묵히 일을 했죠. 저는 그냥 농촌의 말뚝을 받고 평생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긴 한데 걔네는 저희 남매처럼 농사에는 뜻이 없었거든요. 첫째는 진작에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도시에서 첫째랑 같이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빈자리를 저희 남매가 메워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알고 있어요. 작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저희는 형의 자식들이지 본인의 자식이 아니니까 훗날에 돌아가실 때면 자기 자식들에게 이 땅을 다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동생은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더군요. 평생 농촌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면서 작은 아버지가 주시는 보수를 모아 도시로 나가서 살겠대요. 거기서 일을 구하고 못했던 공부도 하면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게 뭔지 탐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할 줄 아는 거 하면서 살다가 말 생각만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농사일을 하면서 가축들 관리도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농작물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축업도 하셨거든요. 소 여물을 줬고 청소 등의 작업을 했어요. 그 녀석들은 반려동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또 다른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고양이, 개, 닭 등이었습니다. 닭이야 우리 안에서 키워서 그것들이 알을 낳으면 가져다가 요리해 먹곤 했죠. 가끔 닭고기가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기도 했고요. 개는 방범을 목적으로 원래부터 있었고 고양이는 딱히 누가 데리고 온 적 없는데 자기들이 밥 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였습니다. 하여튼 고양이들은 참 매력적이죠. 고양이들은 밥값으로 쥐를 잡아줬습니다. 굴곡 없이 참 평온한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개가 농장에 왔어요. 떠돌이 개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당을 떠돌더니 정착을 해버리더군요. 그 개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눈이 없다는 것이었죠. 작은 아버지, 저 개는 어쩌다 저렇게 된 걸까요?
원래부터 저렇게 태어났거나 병원에서 눈을 뽑아준 것 같다. 살다가 갑자기 저렇게 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 후자라면 개가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네. 그런데 저 개는 종이 뭘까요? 글쎄다, 내 눈에는 진돗개 같다. 진돗개요? 그래. 진돗개. 한국의 개야. 진돗개라니.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견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의 나라인 한국의 개라고요? 그 개가 왜 캐나다에 있는 걸까요? 저는 인터넷을 켜서 진돗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저에게는 생소한 진돗개였지만 애견인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가 있어서 캐나다에서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돗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니 정말 무슨 북극곰처럼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너무 커지고 어딘가 아프게 되면 주인에게 버려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마당을 맴도는 그 개는 추정컨대 자라면서 시력을 잃게 되었고 안구를 적출해야만 그나마 살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렇게 눈을 없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줬으면서 개를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막상 시력을 잃은 개랑 같이 살려니 불편한 점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두 눈이 없는 개가 너무 징그럽게 보였을까요?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개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 마당에 머무르면서 잘 지내더군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개나 고양이도 다 가축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잘 안 줬죠. 그 개는 눈 말고도 다른 개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쥐를 아주 잘 잡는다는 거였어요. 다른 개들도 물론 쥐 잡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겠지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쥐 잡는 일이야 고양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는 쥐 잡는 일이 참 재미있는 듯 열심히 쥐를 잡아서 고양이들이 할 일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사냥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진돗개라서 그랬겠지만 신기하긴 했어요. 아무리 사냥 능력이 탁월한 진돗개라지만 아무리 동물이 청각 등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했다지만 앞이 아예 안 보이는데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요. 뭐 어쨌든 진돗개 덕분에 일대의 쥐가 씨가 말랐습니다. 그건 고마웠지만 가끔 그 녀석이 밭을 헤쳐놓는 것이 문제였어요. 밥도 잘 주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두 번이면 넘어갔겠지만 그 짓에도 재미를 붙인 듯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작은아버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셨지만 저는 상당히 신경 쓰였고 나중에는 제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제 얼마 없는 낙 중 하나인 저만의 텃밭을 건드리고 말았거든요. 저희 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하지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좋아해서 방울토마토를 기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제 소중한 방울토마토를 파헤쳐 놓았고 저는 진돗개를 쫓아냈어요. 버럭 소리치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올 수 없게 했습니다. 진돗개는 깨갱거리며 사라졌고 한동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이 화를 입는 일이 발생해요. 길을 걷다가 뱀한테 물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보통 뱀이 아니라 덩치도 큰 주제에 독을 가진 뱀이었어요. 다행히 동생은 아주 찰나만 물렸지만 한동안 다리가 퉁퉁 부어서 다녀야만 했죠. 잔챙이 같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웬 괴물 같은 뱀이 나타났나 했더니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이더라고요. 마을 주민이 봤대요. 못 보던 차가 마을을 지나길래 뭔가 하고 봤는데 뱀을 버리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특이한 동물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사람인데 키우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죠. 그 뱀 때문에 마을을 돌아다니기 힘들어지자 소방대에 연락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진돗개가 나타나서 뱀과 혈전을 벌였거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개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 녀석이 어떻게 그런 맹수를 이길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진돗개가 뱀의 적수가 되더라고요. 마치 눈이 멀쩡한 녀석처럼 뱀의 공격을 피하고 뱀에게 덤비는 것이었어요. 달려들어서는 뱀의 몸통을 깨무는 순간을 보았어요. 턱 힘이 좋은 건지 이빨을 깊게 박아넣더니 고개를 마구 흔들어서 뱀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돗개도 뱀에게 물려서 하얀 털이 새빨갛게 물들었죠. 결과적으로 진돗개가 이겼고 뱀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진돗개를 안아들고 얼른 차를 타러 갔어요. 독사에게 물렸으니 병원에 데려가야 했거든요. 저는 이 녀석이 죽기라도 할까봐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정말 고맙게도 다행히도 병원까지 가는 동안 잘 버텨주었고 곧장 치료를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독이 치사량까지는 몸에 퍼지지 않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지금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동물병원으로 병문안을 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다면서 말이죠. 얼른 나으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주고 갑니다. 떠돌이 들개였던 녀석에게 이름이 생겼어요. 바로 칼리입니다. 칼리라는 이름은 용감한 전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녀석에게 딱이죠. 건강을 회복하면 저희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진돗개에 대해, 눈이 없는 개에 대해 많이 연구해둬야겠어요. 제 작물을 헤쳐놨다고 매몰차게 내쫓은 게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꼭 잘해주려고요. 칼리를 돌보면서부터 왠지 마음에 빛이 드리우는 기분이라 앞으로 더 많이 아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